안녕하세요, 호주엄마입니다. 오늘 이렇게 키핑장에 또 나와 있어요. 다육이를 볼 시간은 키핑장에 나와서 밖에 없기 때문에 키핑장에 자주 나오긴 합니다. 요즘에 일이 있어서 키핑장에 더 자주 나오기도 하고, 또 다육이를 또 케어를 잘 해주기 위해서 키핑장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케어를 해도 모자란 것 같고, 하엽은 정리를 해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름에 특히 하엽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름에 할 일이 참 많죠. 여름에 다육이들을 잘 기다리게, 이 아이들이 많이 아프지 않게 기다리게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하엽 지는 거, 깍지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엽 제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벌레 생기는 걸 방지하고자 저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다육이가 얼마 없을 때는 저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육이가 많을 때는 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면 관수를 하기에는 다육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상면 관수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저면 관수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면 관수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 다육이들이 병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어떤 아이 하나가 우리가 봤을 때는 멀쩡한데 아프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세균 감염으로 물음이 왔던가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와 함께 9개의 아이를 한꺼번에 같이 저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 병에 걸리겠죠. 그래서 저면 관수는 추천하진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저면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아이 하나만 저면을 하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물 주는 방법, 이제 물을 줄 때 이제 반물 관수 해야 되잖아요. 다육이들도 식물이에요, 여러분. 물을 안 먹고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얘네들 물 안 좋아하는 거 아니고 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들을 여름 내도록 쫄쫄 굶기면 가을, 겨울을 버티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들을 물을 반물 주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장마 들면 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해가 별로 없을 때는 이 아이들을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생장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 노숙을 하시면, 여러분들 노숙 제가 해봤잖아요. 저도 1년은 노숙을 시켜봤거든요. 키핑장에서만 다육이를 키운 건 아닙니다. 저도 베란다 생활도 해봤고 또 노숙도 해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키핑장의 존재를 알게 되어 키핑장에 온 것이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숙하는 다육이들 장 맞은다고 철수해서 집으로 들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집에 들이시면은 다육이들이 아마 100% 우짜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는 비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우짜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노숙할 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아이들 비 오는 대로 다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우짜라면 어떡하지? 안 마르면 그럼 어떡하지? 그런데요, 비가 오는 사이사이, 비가 그치는 사이사이 바람이 불면 이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환기와 통풍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뜨거운 햇빛에 이 아이들이 화상을 입지 않게 하는 것이지, 집에 들이는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내 집의 환경이 나는 너무 심하게 해가 들어, 그럴 경우에는 집에 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집 안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베란다에 거리대에 놓고 계시는 분들 철수 집으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 관리를 해주세요. 비 올 때 비 안 맞게 하는 차단막을 설치를 해주시고, 또 그 아이들은 그 나름의 통풍을 또 밖에서 불어오는 자연바람으로 하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이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비 때문에 집에 철수하는 거는요, 태풍 때문에 거리대가 떨어질 것 같다든지 그럴 때는
안으로 들이는 걸 고려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바람으로도 이 아이들은 통풍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육이를 키우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걱정할 법한 이야기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거 보세요. 웨스트 레인보우인데요. 요 아이가 지금 물이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안 고픈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네,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좀 탄력이 있었어요. 어제 그저께까지는요. 지금 물이 살짝 고픈 느낌이 있고, 하엽이 요런 아이들은 좀 지저분하게 하엽이 지거든요. 그래서 하엽져서 얼굴이 작아질 때까지 그냥 이대로 놓고 물 고프하면 물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 웨스트 레인보우가 여름에 특히 잘 죽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특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레몬로즈 금, 요 아이도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너무 강한 햇빛에는 화상을 입고, 그렇다고 햇빛이 너무 없으면 또 안 되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여러분들 그 반그늘 반양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놓고 키우시면은 여름에 크게 해를 입지 않고 키울 수 있는데, 웨스트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물에 정말 약하거든요. 대부분의 식물들이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아이는 물에 약해요. 그래서 통풍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선택하실 때도 물 빠짐이 가장 좋은 아이들로 해야 되고, 또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시고 키우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몇 번째 도전을 해보는 건데, 예쁘게 지금 웨스트 레인보우가 예쁘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랑 비슷한 아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돼지코? 얘가 돼지코 모양인데요. 얘가 발키리에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보라보라한 아이들은 깍지 잘 탄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이들하고 웨스트 레인보우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 아이는요 힘이 더 있어요. 이 아이는 힘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여름 나는데 특별하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라 이 아이도 굳혀지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또 바닐라비스 금, 저는 바닐라비스가 까칠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까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닐라비스 금, 지금 저는 그럭저럭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분에 식재할 때, 수영 잡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요런 거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요거 받침대, 요런 걸 활용을 해갖고 다육이들이 이렇게 목대 올라온 아이들은 이렇게 받쳐서 수영을 잡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외에 뭐 분재철사라든가 가는철사라든가 뭐 수영을 내 마음대로 구부러지게 잡고 싶을 때는 그런 걸 활용을 해야 돼요. 제가 두서없이 여러분들께 오늘도 주제를 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한 얘기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처음에 한 얘기는 여러분들 비가 온다고 해서 다육이를 거리대에서 굳이 집 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 빗물 차단 잘 해주시고 또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바람으로도 통풍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키핑장에서 키우시는 분들, 이제 물 줄 때 이제 장마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물주기를 반물 정도로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아예 안 주면 이 아이들이 가을에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주기 할 때 반물 정도 주시고, 또 아이들의 상태, 물음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늘 벌레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벌레가 있는 아이들은 뽑아요. 일단 뽑아서 그 아이를 격리를 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옮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한 달 전체, 두 달 전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300개 400개 되더라도 벌레 전 몰면서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레가 하나 발견되면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전체 다 내가 키우는 소중한 아이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2번 자리에 있고요. 2번 자리에서 옮겨서 3번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2번 뒤통수예요. 여기 비어있는 아이는 수정철한데 지금 저면하는 중입니다. 너무 물을 못 먹어서
너무 말라서 저면하는데 제가 저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제가 막 움직이면 어지럽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요거 목욕탕에 가면 있는 대야, 이거 다이소에 팔거든요.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이렇게 담궈놨어요.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해야 병이 옮길 확률이 없어요. 여기다 또 다른 아이 저면하느냐? 저면 안 합니다. 이 아이가 병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 안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 흙에 모르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흙 속 사정은. 그래서 저는 저면을 할 때는 요거 하나에만 하고 물 버리고 또 새로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창아이들도 지금 속속들이 무르는 아이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때마다 뽑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빈자리 또 채우고, 새 걸로 채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리를 조금 이동을 시켜서 아이들이 비어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무름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셔야죠. 그리고 무름이 오는 원인도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원인을 내가 다 파악을 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같이 처리를 하실 때 하나씩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아이는 머큐리인데요. 좀 어린 애예요. 아직 머큐리의 정확한 필은 안 나는데 머큐리인데 여기 옆구리에 자구도 있고요. 여기 밑에도 또 있어요. 제가 올해는 저희 오복다육은 거의 출산의 현장이었어요. 애들이 창들이 자구를 안 다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달아갖고 얼굴이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자구 달면 우선 이쁘잖아요, 그 아가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구 안 다른 아이들이 더 이뻐 보일 지경입니다. 저는 요건 이브금인데요, 그늘이고 통풍 안 되는 쪽에 놔뒀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서 치마를 잘 걷어서 다시 올리는 중입니다. 이거 시간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는 물 줄 때 물 빼고 줘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오늘 또 다육이를 둘러보고 살펴보다 보니까 마돈나가 살이 쏙 빠진 거예요. 이렇게 입장 가운데가 쏙 들어갔어요.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물이 너무 고프구나 싶어서 이 아이들도 물을 챙겨 주었어요. 그리고 한 2, 3일 물 반응을 두고 봐야겠지요. 제가 말한 블루진이 얘예요. 얘 블루진 금이래요. 근데 금은 어디다 팔아먹고 없어진 것 같고, 블루진이라는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빨갛죠. 근데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오히려 제가 걱정해야 되는 애들은 요런 애가 아닐까 싶어요. 지방시 키우기 까칠하대요. 한 번에 홀랑 무너진다고 매니아 언니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언니들한테. 아유, 묵은 언니들 이야기를 들으면 묵은 애들 많이 정보를 알고 다른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육이들 묵은 것처럼 언니들도 묵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했는데, 그거 말 되면서도 재밌는 표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이제 다육이를 키우면서 묵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연차가 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또 제가 알고 있는 진짜 귀한 정보, 이런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새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육이를 키우면서 여름에는요, 여러분들 다육이를 사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아이들을 유지를 해보세요. 빨강이들이 여름에 어렵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빨강이 어디, 빨강이 제가 가진 아이 볼까요? 얘는 페라가모예요. 빨강이 엄청 컸었는데 이렇게 커팅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요 입장이 살짝 투명해지려고 하는 끼가 보여요. 그래서 아유, 뿌리도 아직 다 못 내린 것 같은데 활짝 돼가고 있는데 상태가 이러고 있어요. 하여비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빨강이 어려워요. 또 뭐가 있을까? 홍시, 창들 중에 홍시가 정말 어렵다고 해요, 여름에. 그래서 페라가모 빨강이 주로
입장이 정말 새빨간 아이들은 여름에 어렵다고 하니까 특별히 더 관리를 해보세요. 저는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건 어렵다, 이건 안 돼, 뭐 이렇게 막 애를 써도 안 돼,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내가 분갈이 해놓고 안 되면 또 분갈이 해보고 또 안 되면 뽑아서 잘라보고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해보니까 그다지 속썩이는 아이들이 없이 크고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육이들을 키워요.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이건 죽어도 안 돼, 정말 안 돼 하는 속상한 마음은 아마 없을 거예요. 3번 자리에서 본 저의 1번 자리 보세요. 알록달록하니 예쁘죠? 그리고 저기 안에도 단독으로 저면을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저면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 개씩 하는 건 추천 안 드리고 저면을 할 때는 하나씩 해보세요. 그게 번거로울지언정 다육이의 생육 환경에는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다육이들 키울 때 이제 하엽되는 거 중요하게 요런 하엽 같은 것들은 제거를 잘 해주시고, 하엽이 층층이 겹겹이 쌓이면 깍지벌레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벌레를 반려하지 마시고 벌레를 잘 퇴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